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완공 축산단지를 매입해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건 사업에 걸림돌이 나타났습니다. 축산단지 매입에 이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통근버스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100여 명에 그치던 이용자가 올 들어서는 25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통근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군산의 심야에도 문을 여는 어린이병원이 생겨 부모들의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키움병원과 협약을 맺고 심야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이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완공 축산단지는 환경부의 자연보건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보건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체 추정사업비를 보니 6년에 걸쳐 2,400억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는 사유지 매입비 520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의 경제성 평가를 넘어서야 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179만 제곱미터 규모의 완공 축산단지. 환경부의 자연보건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보건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핵심과 완충, 협력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6년간 보건사업이 추진됩니다. 추산된 전체 사업비는 2,400억 원. 이처럼 막대한 사업비에는 사유지 매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3년에 걸쳐 축산시설을 매입됐지만 주택 등 사유지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사유지 면적은 56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매입 비용은 5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잘 개발할 수 있는지 일단 거기를 다 매입하고 또 좀 한번 더 실질적인 매입하기 위해서 익산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국비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사유지가 매입되지 않으면 자연보건은 진척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넘어서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정치권과 협력해 올해 정부 경제성 평가 대상이 되도록 협력할 계획입니다. 완공 축산단지의 경우 환경부가 선정한 자연환경 보건사업 시범 후보지 4곳 중 충남 서천에 이어 2순위. 사업 순위에서 밀리는 만큼 토양 오염과 악취 문제 해소 등 공공성을 부각해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이 계획한 대로 메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고 메타 대응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해진 완공 축산단지. 환경 오염원 이미지를 벗고 생태관광 자연 보건지로 탈바꿈되기 위해선 정부의 경제성 평가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총회를 열었고 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북은 49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서울을 제쳤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북과 서울은 4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조만간 분양 절차가 시작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열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상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변도시는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보장을 위해 관할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의 첫 계획 도시인 수변도시의 관할권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 짧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원래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면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해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올해 사업에 41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군산 강소특구 육성 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추진 사업은 양방향 기술 발굴 연계와 이노폴리스 캠퍼스, 혁신 네트워크 육성, 지역 특성화 육성 등입니다.
사업단은 정부의 경기 회복 기조에 맞춰 상반기까지 사업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국책사업 발굴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는 시 공무원과 정책자문관, 전북연구원 등 모두 80명으로 발굴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8개 국장이 단장을 맡아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6개 분야 8개 전담 조직으로 나뉘어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합니다. 발굴단은 각 분야별로 새 정책 소재를 찾고 추진 논리와 타당성을 판단해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5일째를 맞아 각계 위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는 신영대 국회의원과 군산시의원들은 물론 새만금 개발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정원율 익산시장 등의 위로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강 시장은 단식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지만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해 절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 통근버스 이용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편리해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늘어나는 수요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고려해 통근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분주한 출근길 통근버스에 근로자들이 하나둘씩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통근버스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근버스 이용자는 하루 평균 100여 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250명까지 늘었습니다.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외곽에 있는데 외곽에 있어서 이제 차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기 굉장히 불편한데요. 통근버스가 있어서 출퇴근마다 편하게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통근버스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의 구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가 운행되지 않을 때에는 승용차 보유자 중심으로 구인 활동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기업분들이 구인 공고를 하실 때 통근버스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더 채용이 원활하다고 좋은 만족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실시한 통근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교통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일반 대중교통으로는 환승을 해야 해 2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30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근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려면 통근버스 정류장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노선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으로 더 많은 기업 입주와 이용자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통근버스는 한 개 노선으로 운행 중인데 더 많은 근로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 전역으로 노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통근버스가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고 있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군산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군산 세관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는 오식도동에 들어섰으며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도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내부 화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검색 시간은 컨테이너 한 대당 5분 정도 소요돼 통관 서비스가 개선됐습니다. 군산 행복콜버스 운행구역이 옥구와 옥서면 일대까지 확대됐습니다. 군산시는 기존에 8대의 행복콜버스를 투입해 인피와 서수, 대야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대를 더 투입해 옥구와 옥서면까지 운행구역을 확대했습니다. 행복콜버스 운행은 노약자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승객이 버스를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왕래하는 방식입니다. 익산시가 둘째 이상 아이의 돌봄 서비스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에 따르면 첫째 아이는 본인 부담금 70%를, 둘째부터는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가장 큰 폭의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다이로움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소상공인이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시는 희망 더 드림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이같이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로 최대 4%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3개월 이상 영업한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이번 사업은 신용 등급별로 이자를 차등 지원하며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이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됩니다. 군산에서는 그동안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부모들이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키움병원이 심야병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원정 진료. 여기 응급실 가거나 그랬었거든요. 여기 응급실도 아기가 어리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원대 가거나 북대 응급실 가거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너무 멀고. 이 병원은 3월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와 키움병원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어린이 심야 공공 심야 병원을 저희 키움병원과 함께해서 영광스럽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책임감도 커지고 또 열심히 좀 해야겠다는 각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군산에는 16곳의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에 진료받을 병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일 오후 8시 이후나 주말에도 외래 진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심야 시간이나 또 주말 공휴일에도 빠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산시는 소아 환자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심야병원 운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부모의 속 타는 가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된 직원 연수 휴직을 승인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북 선관위는 법령에 따라 금지된 로스쿨 진학을 위한 공무원 휴직을 지난 2018년 승인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선관위 제지를 받지 않은 채 2년 동안 로스쿨에 다녔고 복직한 뒤에도 12차례에 걸쳐 33시간 동안 출장지를 벗어나 로스쿨 수업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 춘포면 만경강제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30분쯤 불이 나 2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로 인해 갈대밭 3만 제곱미터와 벚나무 100그루가 타 소방서 추산 11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새 북상 시기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이 연장 유지됩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 1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가축방역 상황실과 도내 거점 소독시설 30곳이 그대로 운영되고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한 소독방역이 유지됩니다. 도내 학교의 성면 제거 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성면 제거가 필요한 도내 학교는 699곳으로 조사됐고 2019년부터 1,100억 원씩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성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단 3곳만 남아있어 올해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도내 친환경 농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인증 농가는 3,400가구로 4년 새 17%가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도 13%가 줄어든 4,900여 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농가 육성을 위해 소비처 확대 등 24개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분권화 자율성 실현에 맞춰 도 단위의 지역교육교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재는 중학생용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나와 고등학생용 나에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2종입니다. 두 교재는 각 학교에서 지역 과목을 개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시간 연수를 통해 과목 개발 및 지역교육 교재 활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해 매형을 흉기로 위협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까지 잡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 형사부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김제시 용지면의 한 주택 앞에서 매형을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을 마친 후 만취 상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음주운전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오전 5시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의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정미소 전체 1366제곱미터 중 절반가량을 태워 곡물 포장기계 등이 소실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미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다양한 3.1절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익산시는 106주년 3.1절을 맞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립 무용단이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조국애를 담은 무용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군산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일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등이 참여한 3.1절 기념식을 엽니다. 또 3.5 만세를 재현한 범시민 거리만세 행렬이 펼쳐집니다. 도내 농어촌 마을에서 소매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이슈 브리핑을 보면 도내 농어촌 마을 5,245곳 가운데 83.6%인 4,886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이어 전남과 세종, 경북 순입니다. 도내 수출 감소세가 여전합니다. 무역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전북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9.1%가 줄어든 4억 7,3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3%로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 중국 2.8%, 베트남 5.8%씩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수입액은 3억 7,600만 달러입니다. 익산 모현시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미래 꿈희망 창작소 전국 확산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공공도서관은 전국 17곳이며 익산은 도내에서 유일합니다. 모현시립도서관은 창작 프로그램 패키지 보급과 전문 강사 파견 등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오는 7월부터 에코백 만들기와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를 넘겼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1,60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847명으로 전체 5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주무관인 7급 이하부터 여성 공무원이 많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급의 경우 248명 중 58%가 여성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대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롭게 착한 가게에 가입한 가게 2곳을 찾아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3월을 앞두고 동참한 신규 가게는 파스타 맛집 웰던과 부부 감자탕이며 2곳은 착한 가게 37호, 38호점으로 등록했습니다. 군산시청 항만해양과에 근무하는 박경화 주무관이 지방규제개혁 유공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호남권 최초 특송화물 통관장을 개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산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군산은 14도, 익산도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비구름이 유입되며 강한 비바람이 내리겠고 1도에서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월요일부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군산도 토요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